여러분, 혹시 캐나다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캐나다에서 자가 보유율은 약 66%로 대략 3명 중에 2명만이 내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언젠가는 집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미 꿈을 이룬 분들을 위해 놓치면 안 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특히 많은 한인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아마도 비율적으로는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꿈꾸는 캐나다에서의 삶은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 구매 예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보유자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부분들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집을 사실 예정이라면 우선 이 5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정리, 다운페이 준비, First Home Saving Account, Tax Free Saving Account, RSP 어카운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몰기지의 모든 것, 몰기지 101 클래스 영상을 따로 준비할 예정이니 오늘은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이 마무리되었으니 소득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벌었고,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정리하면 좋겠죠. 그리고 집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세금 보고 전략을 미리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2025년도의 마지막 페이스톱을 보고 year to date 또는 year end 금액을 확인하고 2월 달에 발급될 2025년 T4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 후 Notice of Assessment, NOA라고 부르죠. 이 부분을 통해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아니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만약 비즈니스 오너라면 2025년도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연매출, 총지출, 순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피지컬 이어과 텍스 이어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와 몰기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몰기지가 필요한 시점에 세금 보고가 완료되고 소득 증명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운페이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인데요. 현금, 주식 등이 해당되고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모으고 불렸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출처 증명이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룰은 내가 몰기지를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동안 이 자금들의 자세한 거래 내역을 은행에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아니, 내 돈인데 자금을 옮기고 쓰고 다시 집 사는데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됩니다만 이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과 자금 추적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해외에서 캐나다로 자금을 옮기는 경우 송금 경로 또는 환전 기록 등등의 출처 증명을 위한 공식 영문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증여에 필요한 기프트 레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로 마련된 자금들, 전세보증금이나 국민연금 일시 환급금 같이 캐나다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구조 또는 출처의 자금들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사전에 조언을 받아서 명확한 영문 서류와 설명을 준비하실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와 몰기지 승인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돈은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First Home Buyer라면 이건 정말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바로 First Home Saving Account, FHSA인데요. 연간 8,000불의 한도로 평생 4만 불까지 적립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RRSP처럼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요. Tax Free Saving Account처럼 출금 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를 처음 봤을 때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매년 공평하게 8,000불씩 한도가 쌓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 계좌를 열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제 계좌를 열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컨트리뷰션 리밋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집을 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열어두는 게 이득입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아까운 제도이기 때문에 모두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egister Retirement Saving Plan, RRSP도 있습니다. First Time Home Buyer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Home Buyers Plan, HBP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1인당 최대 6만 불까지, 부부 합산 12만 불이겠죠. 본인이 컨트리뷰션 했던 RRSP에서 집 구매에 다운페이를 쓰기 위해서 세금 없이 비과세로 자금을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RRSP는 적립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세금 없이 문제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 바이어 플랜으로 사용한 금액은 이후 상환 스케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 구매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RRSP 입출금 타이밍을 놓쳐서 위드홀딩 텍스를 내거나 상환 스케줄을 모르고 있다가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운 내 돈, 세금과 페널티로 내면 더 아깝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도 있습니다. TFSA를 그냥 저축 계좌나 투자 계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집 구매와 몰기지를 받는 데에는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TFSA는 비과세로 자산을 불리는 역할도 하지만 집을 구매하고 몰기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로징 비용, 어프레이저 또는 리걸 피, 비상자금, 캐시 리저브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자, 다운페이는 가능하지만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를 포함한 현금 여력이 너무 없다면 은행은 우리가 영끌을 한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만큼 리스크를 높게 평가합니다. 결국 승인 조건에서도 불리해 질 수밖에 없고요. 꼭 집에 사용하지 않는 자금이더라도 TFSA를 통해서 비과세로 자금을 모으고 불리는 과정에서 몰기지 승인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TFSA를 적극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주 캐나다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루었지만 다가오는 2026년과 2027년은 팬데믹 기간의 초저금리 이자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몰기지를 받았던 분들, 대략 캐나다 전체 몰기지의 60%의 어마어마한 몰기지 갱신 웨이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을 보유하고 몰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몰기지 이자인데요. 이제 금리 인하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금리 동결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몇몇 은행들은 벌써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2027년 몰기지 갱신을 준비하는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50만 불 몰기지 기준 현 이자가 4%라면 월 2,378불의 페이먼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이자가 1% 인상되면 월 2,668불, 반대로 이자가 1% 인하된다면 월 2,103불입니다. 약 290불 정도의 월 이자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연으로 따지면 3,480불, 5년 기준 17,400불의 큰 이자 차이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몰기지 리뉴얼에 앞서서 비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몰기지 만기 4개월 전에 리뉴얼 오퍼를 하는데요. 본인의 몰기지 만기가 다가온다면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몰기지 갱신을 하는 이 계약 시점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대한 일찍 좋은 이자를 받고 만기를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면 이자가 내리면 내가 받았던 이자를 포기하고 새로운 몰기지 상품으로 갈아타고, 반대로 오르면 보장받은 이자율을 가지고 갱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변동, 고정 몰기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내 삶과 부동산 운용 계획에 맞는 몰기지 상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앞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다면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리얼터를 만나기 전에, 은행을 가기 전에 내 소득은 정리되어 있는지, 다운페이 자금은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지, First Home Saving Account, RRSP, TFSA 같은 제도들은 제대로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5가지만 먼저 점검해 보셔도 집 구매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가오는 몰기지 갱신을 은행에서 연락 오면 그때 생각하지 뭐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집, 같은 몰기지 금액이라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냐에 따라 5년 동안 내는 이자가 몇천 불부터 몇만 불씩까지 차이가 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집이라는 건 당장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삶을 산다면 언젠간 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교적 튼튼하고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큰 자산이죠. 사실 세상에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사고 싶다면 또는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판을 짜두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몰기지와 부동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올 한 해 모두가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